자, 이번 시간 이제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국내 민족운동 파트 페이지는 이제 338쪽이고요. 드디어 이제 국내 항일운동 들어갑니다. 국내 항일운동. 자,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우리 민족,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급속도로 유입이 됩니다. 이 사회주의는 우리가 이제 대충 아다시피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같이 일해서 같이 잘 살자. 그렇죠? 공산국가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단결이 잘 된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요, 좀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격해지고, 이런 사회주의가 우리 1920년대에는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 독립운동의 방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1920년대 국내 항일운동 전개 일단 보시고요. 페이지는 338쪽 판서루 미리 보기입니다. 자, 그 판서루 미리 보기 보시면 1917년에 러시아가 혁명을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 레닌은 얘기하죠. 전 세계 약소국에게 독립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련은 코민테른이라는 이것이 무엇이냐? 국제공산당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산당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이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그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1918년 미국에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민족자결주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승전국에만 해당을 했었다라는 거죠. 패전국에는 패전국에만 해당되고 승전국에는 해당이 없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요, 당시 승전국으로서 필리핀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을 억누르기 위해서 니들 같은 나라가 무슨 힘도 없는 것들이 이 식민지를 거느릴 수 있어 풀어. 그래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리고 이제 1919년 이런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우리가 3.1 운동을 전개를 했으나 실질적인 미국의 지원이 없었죠. 우리는 대학살로 마무리가 됐었던 것이 3.1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민족 대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대국 미국에서 지원해 줄 줄 알았던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대가 무산이 되면서 시선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련은 당시에 약소국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 요거구나 하면서 당시에 이제 지식인층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주의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이때 지식인 계층을 통해서 물밀듯이 유입이 되니 당시에 공부 좀 했다는 학생들은 죄다 사회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있어야 우리나라 독립을 이룰 수가 있고 이들의 힘을 빌려야 독립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주의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요? 응집력. 강한 결집력이 있고 단점은 뭐죠? 폭력을 수반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1920년대 가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19년 단체, 무장단체 무엇이 있죠? 의열단이 있습니다. 역시 의열단도 사회주의 단체고, 이런 단체들이 1920년대 물밀듯이 오면서 일본을 향해서 항일투쟁을 할 때 무력을 수반하는 그런 투쟁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 이 우리 사회 독립운동의 변천입니다. 자, 결국에는 1925년에 코민테른에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의 활동은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죠. 이제 일본 놈들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왜요? 예전에 이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민족주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자, 민족주의의 독립운동은 어땠죠? 외교 노선입니다. 그래서 품위도 있고 품격도 있고 좀 점잖고 이런 쪽의 독립운동이었는데 1920년대 자 사회주의가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독립운동이 폭탄 던지고
총 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런 활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죽어버리겠지. 왜요? 1910년대는 헌병 무단 통치였잖아요.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데 이 3.1운동을 계기로 얘들이 바꿨죠. 우리 문화 통치야.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해요. 그런데 얘들이 대놓고 막 총 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죽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머리 쓰는 게 뭐냐면 이거를 탄압하려면 이게 좋겠다. 법을 만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놈들이 사회주의계는 치안을 혼란하는 선동하는 경향을 띄었다. 그래서 우리는 니들을 보호해주는 입장 아니냐. 그래서 니들의 치안을 유지해줘야겠다라는 치안유지법을 1925년에 만드니 이 치안유지법은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치안유지법은요. 여기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일본 본토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에 있었던 치안유지법,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도 사회주의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도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사회 혼란이 야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안유지법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거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에서 법의 잣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보다 치안유지법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의 탄압을 위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양거리 2번에 이제 학생운동인데요. 이제 학생운동 한번 봐봅시다.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런데 열받아요. 왜요?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별교육을 하죠. 식민지 차별교육을 합니다. 자, 1926년 6월 10일. 자, 1926년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순종 황제께서 승하를 하십니다. 그런데 역시 3.1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고종 황제죠. 고종 황제가 승하하셨을 때 일본 놈들이 죽였다. 독살설이 유포가 됐고 순종 황제도 마찬가지로 독살설이 유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926년 순종 황제의 인산일 6월달, 그래서 6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추진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때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그리고 민족주의계 독립운동가 종교 지도자 학생단체 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가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자 독립운동이다. 자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치안유지법을 들이밀고 이 사회 지도자들이 사전에 체포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른바 1926년 60만세운동인데 이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동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민족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 어떻게 했죠? 3.1운동. 학생들이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 학생들이 주도했다. 우리끼리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의 장례행렬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이른바 60만세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세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기억번 배경 맨 끝에 보시면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고종 아니에요. 그렇죠? 고종은 3.1운동이고 내용번 보시면 전개 학생과 사회주의계 추진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사회주의계도 여기 추진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계는 사전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됐고 학생들의 주도로 순종 장례행렬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맨 끝에 보시면 리을번에 영향 보시면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의 결성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는 독립운동이 이제 큰 두 줄기로 갈리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과 민족주의계 독립운동인데 이들은 1920년대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들은 목표는 뭐죠? 목표는 뭐든지 항일투쟁입니다. 그렇죠? 항일투쟁인데 방법이 틀린 거야. 자, 민족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족주의는 자, 국제적인 외교로서 독립을 해야 된다. 열강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독립을 마련해야지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회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거봐, 니들이 주둥이만 살아서 그래. 어떻게 이들 뭐 말로 하는 거 그건 이미 끝났어. 말로 했더니 어떻게 해? 우리 죽여버리잖아. 이게 사람이야? 개와 돼지지? 개와 돼지를 잡는데 뭐가 필요해? 말이 필요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얘들은
얘들 식대로 쳐 죽여야 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사회주의죠. 민족주의는 또 얘기하죠. 그거 봐라. 니들 때문에 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니들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야? 폭력, 파괴, 암살, 살인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잖아. 국제사회에서 이걸 용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될 것도 안 돼. 말도 안 돼. 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독립 노선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뭡니까? 목표는 하나죠. 항일투쟁입니다. 일본 놈들을 제끼고 우리가 독립을 추구하자라는 것은 공통되지만 방법이 틀리죠. 근데 지금 보세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 지금 연합을 했잖아. 그렇죠? 이들은 물과 기름이었어요. 섞일래 섞일 수가 없어.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한번 섞일 뻔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 지도자들은 한번 자극을 받습니다. 맞다. 우리가 목표는 같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끼리 싸워서 뭐 할 것이냐. 일본 놈들 격퇴하는 게 먼저 아니냐. 그럼 힘을 합쳐야지. 그런데 노선이 틀려서 할 수가 없어. 무슨 소리? 지금 하려고 했잖아. 할 뻔했었죠. 그렇죠? 이런 의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거는 다음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자, 이제 339쪽에 3.1 운동과 60만 세 운동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하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동맹휴학입니다. 이른바 동맹휴학, 그래서 맹휴라고 하는데 맹휴투쟁이에요. 1926년 60만 세 운동을 기점으로 이 학생 운동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60만 세 이전에는요 보통 이제 학내투쟁이에요. 그래서 식민 차별교육 반대한다 이런 쪽이었으면, 이쪽 이제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요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하나의 큰 집단이 형성이 되고 큰 단체가 형성이 되니, 이때부터는 뭘로 우리가 뭉쳤으니 어떻게 하자? 일본 놈들 때려잡자라는 항일투쟁 쪽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인데요. 1929년 그 유명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나주와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 통학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데, 자, 나주 광주 열차 통학 열차에서 이 한국인 여학생 2명이 여러 명의 일본 놈들한테 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모습을 본 옆에 칸에 있었던 남학생이 와서 니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니까, 이런 조센진 그러면서 여기서 후닥거리가 생기는 거죠. 와다닥. 그런데 누가 이 한국인 학생이 싹 다 두드러 패버렸습니다. 화이팅이죠. 그렇죠? 역시 이 사건이 있고요. 이제 도착한 광주역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일본 놈들이 씩씩대면서 조센진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이 와가지고 한국 학생이 와서 얘기하죠. 야, 너 아까 있잖아. 이 여학생들한테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 조센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센진, 그래서 다시 한번 두드러 팬 거야. 그러니까 이 역에 있었던 순사들이 폭력 사건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체포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체포를 한 다음에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가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막 하는데 편파적으로 이 한국 학생만 계속 뭐라 하는 거죠. 이 한국인 여학생, 희롱당한 여학생 한 명은 박기옥이고, 이 체포된 이 한국 학생은 박준채입니다. 사촌 누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연하죠. 내 누나가 지금 눈앞에 저 같아도 그러겠어. 그렇죠? 체포가 됐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시끄러 너는 야, 너는 지금 가해자 아니야? 얘들 다 두드러 팬 거 아니야? 일본 애들 막 난리가 나있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몇 명 안 되는 것이 이게 일대 다로 싸우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렇죠? 근데 편파 수사를 계속 하니까,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 단체가, 큰 단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이른바 신간회입니다. 이 신간회라는 단체는 1927년 단체인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데요. 이 신간회에서 야, 이 소식을 접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한국 학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를 파견을 해요. 이것이 이제 진상을 조사해봐라.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광주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거듭하면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 일본 놈들 잘못했다 그러면서 만세. 이것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학생들의 폭력 사태로 벌어진 이런 일이었는데, 폭력 사건으로 이뤄진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것이 또 전파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엄청난 대규모의 항일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해보시면 기억번, 일제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 그래서 학생들이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니은번, 한일 학생 간에 충돌이 있었는데 나주 광주 통학열차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편파적인 사법 처리에 불만을 가진 우리 민족, 자, 그 아래에서 보시면 신간의 광주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또 파견하기도 했고요. 자, 학생과 시민들이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게 또 중요해요. 이 3.1운동 이후에 최대 항일운동이 무엇이었느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체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양거로 3번에 이제 사회운동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청년운동입니다. 청년들도 그 사회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공부하셨죠? 그리고 이쪽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없었던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1920년대 항일 투쟁은요, 웬만하면 죄다 사회주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농민 단체에도 사회주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동운동에도 사회주의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격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농민운동이라고 하면 소장료를 좀 낮춰달라. 어르신 좀 낮춰주세요.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으쌰으쌰. 이 정도가 다였다면 사회주의가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회주의가 딱 들어가면서 빨간 띠를 딱 매죠. 그러면서 다 단결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으아, 물러나라 이러면서 격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노동운동 가서 그냥 공장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장이 학덕업주네 그러면서 다 때려 부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청년운동에도 여지없이 사회주의가 들어가고, 웬만한 우리 항일운동에 죄다 사회주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거로 3번의 사회주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청년운동에 보시면 맨 끝에 조선청년 총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4년 단체인데 전국 단위의 조직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청년계의 민족유일당이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의 소년운동이에요. 방정환을 중심으로,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제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잡지, 어린이, 그리고 조선 소년연합회를 설립을 하는데, 방정환은요, 그 동학의 3대 교주가 손병이고, 손병이가 동학을 개창을 해요. 천도교로 개창을 하죠. 자, 이 손병이는 손병이의 사위가 방정환입니다. 그래서 방정환은 손병이는요, 천도교의 그 교주잖아요. 그래서 천도교 아래 그 하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 거기에 이제 소년단체를 딱 띄어서 사위 얘기해줬으니 그 사위가 방정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정환이 어린이날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이 이제 형평운동인데요. 이 형평운동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이름에서 벌써 공평 막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형평운동. 이 형평운동은요, 일제강점기 때 이 백정들을 따로 차별을 했어요. 백정이라고 하면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제강점기에 분명히 지금 뭡니까? 평등사회죠? 평등사회인데 백정은 예전부터 천시받았던 천민 출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차별 없는데 이 백정들에게는 심하게 차별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그 지금으로 보면 뭐 생활기록부잖아요. 거기에 이제 빨간 점을 찍어 놓거나 도안이라고 써 놓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저거 백정들의 자식이래. 백정 자식. 쟤네 아빠는 백정이야. 막 그러면서 놀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백정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고 있을 때 진주에서 일이 터지죠. 이학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왜 사회적으로 차별하느냐. 우리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조선형평사를 만들고요. 이 조선형평사의 목적은 뭡니까?
백정들의 신분해방이죠.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인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평운동입니다. 그래서 형평운동은요 1923년에 조선영평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28년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또 역시 사회주의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들어가면서 항일투쟁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입니다. 그래서 형평운동은 맨 처음에 신분해방운동으로 전개가 됐지만 어떻게 항일투쟁으로 변모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의 형평운동, 백정들의 사회적 신분차별. 그래서 신분해방운동으로 전개가 된 것이 조선 형평사다라는 거 보시고요. 민족적 성격으로 변화되죠. 확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936년에 30년대 후반에 가면요. 친일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형평운동은 이것만 나와요. 친일화되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1923년에 신분해방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었다가 1928년에 민족투쟁, 항일투쟁 쪽으로 변모하는 단체가 무엇이냐? 조선형평사고 그 운동이 뭐냐? 그 형평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민족유일당, 그 유명한 민족유일당 운동을 할 겁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자, 민족유일당 운동인데요. 첫 번째 보세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 동그라미 1번, 국외 민족유일당의 움직임이죠. 기억번,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이 있었어요. 1924년에 중국에서요, 국공합작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에서도 역시 우리가 대충 알고 계시죠. 중국도 막 그 식민지.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민족운동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우리하고 거의 현상이 비슷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런데 왜 싸우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 열강의 침략을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질랄 판에 지금 싸우고 있느냐? 합치자 그러면서 합쳐지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국공합작, 중국의 국공합작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민족운동가들이 그것을 보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 가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요. 이 엄청나게 큰 나라 중국도 자기들끼리 합치는데 야,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힘을 합쳐도 모질랄 판에 중국을 봐라. 얘들은 엄청난데도 합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합치자라는 움직임이 생기는 그것이 민족의 하나의 당, 민족의 유일당 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만주 지역에서는 3부가 있었어요. 우리 독립운동 단체 3부가 있었는데 이 3부 통합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아마 다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국내 민족 유일당의 움직임이 있어요. 기억번 볼게요. 민족주의의 분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쭉 내려가면 양거래 2번에 정우의 선언이 있죠. 그 밑에 제가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1920년대 독립운동은 크게 두 줄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실력 양성 쪽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일단 키우자.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외교 독립 쪽이고 이 그 사회주의는 무력 투쟁 쪽이죠.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제3자는 빠지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끼리 독립해야 되고 어떻게 개와 대시를 어떻게 말로써 승부할 것이냐. 우리는 무력을 수반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이 민족주의계에서 타협적 노선을 가진 타협적 민족주의가 출현을 합니다. 이른바 기회주의라고 하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또 자치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타협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광수와 최린이에요. 이광수 그리고 최린
이들이 이제 민족 지도자였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했었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궤변에 빠져버려요. 자, 우리 민족 그 일본 놈들이 자, 우리 대한 제국이죠. 우리 조선을 지금 일본 놈들이 그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보자. 우리 독립운동가들 일본 놈들이 왜 우리 독립을 탄압을 하겠느냐? 답은 간단하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일본 보호하에 있고 일본 놈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그만이고 일본 놈들이 보호해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전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테두리 밖에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일본 놈들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놈들이 그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쪽이 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정신 나간 거죠. 왜? 자, 이게 어떻게 독립이 돼요? 이 말이 돼요? 일본 놈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어떻게 독립을 할 수가 있어요? 참. 하여튼 기본 자체가 이상한 궤변에 빠지는 것이 이 자치운동, 기회주의, 그리고 타협. 어디에 타협하는 거예요? 일본에 타협하는. 이른바 친일 성향으로 가진 친일파로 변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놀래버리는 거야. 한쪽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래서 타협 노선을 배척하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충격에 빠지죠. 야, 니들 지금 무슨 소리해? 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니야. 잘못했어. 무슨 소리? 니들이 공부를 더 해봐.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공부가 부족한 것이야. 이게 맞아. 라고 얘기를 탁 굳혀버리죠. 황당한 거죠. 제일 황당하면서 고소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사회주의야. 그거 봐라. 니들이 말만 몇 마디 하고 머리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봐. 그러니까 니들은 방법적에서 틀렸고 조금 있으면 다 니들도 친일화가 될 거야 라는 비판을 하면서 자신들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맞아. 얘들이 이러다가 친일파가 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왜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시 이 친구들도 같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렇죠? 이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얘들한테 언제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지 몰라. 이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공합작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국공합작, 국제공산당 기구, 코민테른에서요. 전 세계 사회주의계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는 들어라. 지금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절대 나쁜 것들은 아니고 이 반제국주의 노선을 반대를 하는 세력이면 어떤 세력이든 우리가 융합할 수 있는 것이고 허락을 하니 힘을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회주의계도 이런 거였어.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게 되고 추진제,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친구야,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니들이 지금 여기 어디라고 와? 빨리 가. 니네 총이나 안 쏘면 다행이야. 총 갖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니야. 나는 니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갈등 구조지. 그러니까 야,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니들이 알 게 아니지. 가!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회주의가 그래. 그런데 우리 힘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힘도 합칠 때가 됐잖아. 니들하고 뭘 합쳐? 그러지 말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가 있어요. 이 정우회가 1926년에 만들어지는데 이쪽 단체에 초대장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찾아와줘. 그럼 놓고 가. 일단 이상하지요. 그런데 왜? 얘들이 절대 이렇게 그 신사적으로 나올 애들이 아닌데 신사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이렇고 근데 얘들이 뭐 단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정우회장에 갔습니다. 자, 정우회 이제 그 개회사하면서 이제 정우회에서 선언을 하는데요. 이게 완전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정우회 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코민테른에서 지시한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수도 적은데 여지껏 독립운동을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노선이 뭐가 중요하느냐? 반제국주의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 우리는 단결이 먼저지. 그리고 일본 이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이룬 다음에 그때 뭐 노선이었었고 그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사실을 들은 B타입적 민족주의는 충격에 빠지죠. 얘들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만나가면서 정의의 선언을 기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 이들이 만나가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의 큰 합체 민족유일당 운동이거든요. B타입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융합하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는 배경 뭐예요? 정오의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전에 우리가 1926년 60만 세 운동에서 방금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할 뻔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정오의 선언이 또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계속 만나면서 그래, 이제 때가 됐다. 우리도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1927년에 만들고요. 31년까지 전개가 되는데 우리 민족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최대 결실,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체 신간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정오의 선언,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전개 표 있죠? 그 위로 갑시다. 그래서 맨 위쪽에 기억번, 민족주의 분열, 그래서 이광수, 최린 등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자치론자, 자치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니은번 보시면 60만 세 운동의 영향이라고 나와 있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양과를 2번에 보시면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계열 정우회와 B타입적 민족주의 계열 협동 전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양가로 3번에 신간회가 창립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 무엇이냐? 신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최대 합법단체입니다. 우와! 합법단체예요. 웃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민족운동에서요. 유일무이했던 합법단체가 신간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최대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43개 지회를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143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신간회 강령을 한번 볼까? 동그라미 1번 1조.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단결 얘기가 나와 있잖아.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친일파, 타협적 민족주의를 배척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실이니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활동, 민중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중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연하고, 그렇죠? 전국 순회 강연, 그리고 노동, 소작쟁이 막 지원하고요. 맹유투쟁 막 지원하고, 아예 되는 대로 다 지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보다 광주학생 항일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법단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합법단체, 왜 합법단체인지도 좀 아셔야겠죠. 이해가 안 되죠. 합법이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합법화해 준 거예요? 조선총독부에서. 이해가 안 되죠. 자,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조선총독부는요, 항상 독립운동가 그들의 얘기로 색출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간단해요. 딱 보면 민족주의인지 알아요. 그리고 민족주의지 딱 털어가지고 잡아서 고문 조금 하면 친일파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지. 아이, 귀여운 것들 이러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은요, 이렇게 이제 활동이 되는 거죠. 조선총독부에요. 노인이 이렇게 갑니다. 조선총독부네. 갑자기 여기서 폭탄. 코트를 딱 열면 온통 폭탄이죠. 자폭해버려요. 빵 터지고. 저희 경찰서입니다. 쭉 가다가 청년이 가다가 갑자기 그냥 신사예요. 저처럼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다닥다닥 하고 폭탄 던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게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저놈 잡아라 그러면 없어지죠. 쑥 숨어. 어디로? 안 보여요. 민족주의는요, 주소지 다 알아. 그런데 사회주의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1920년대 문제가 뭐였어요? 이 사회주의예요. 이 사회주의가 제일 문제고, 얘들 그 근거직은 얘들 전혀 모르는데 얘들이 뭉쳤어요. 정우회 선언을 딱 갔더니 얘들이 딱 있어. 여기에서 그냥 딱 해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냅두고 있었어요. 한번 해봐라. 뭐인데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리고 지금 신간에는 뭐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다 연합을 했죠. 전국에 몇 개? 140개가 넘는 지회를 갖고 있잖아요. 이 전국 조직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쵸? 이거다 이거지. 우리가 얘들을 합법화 시켜주자. 자, 얘들은 양지에서 있는데 얘들은 음지로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음지에 있는 애들 양지로 끌어내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 뼛속까지 그 저 끝까지 있는 사회주의 애들이 딱 했을 때 일망타진하자라고 해서 합법단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법단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변호사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변호사를 가니까 이 순사들이요, 예전에는 이제 조센진이 뭐 변호사 같은 소리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변호사 선생님 오셨어요. 왜요? 합법단체니까. 그렇죠? 이런 우리도 장점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해소. 기억번 내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활동 노선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이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민중대회 이런 것들에 뛰어가서 막 하는 건데, 자, 보통 내근직은 민족주의 가고 외근직은 사회주의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애들은 그 합법단체니까 또 어디? 총독부하고 또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활동하니까 그대로 알고 계시오. 그러고 이제 나오고, 그러지 말고 야 오랜만에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 차나 먹고 가,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사회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뛰어가죠.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데 노동자의 한 곳에 가서 미친 듯이 싸우고 던질 거 있으면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목숨 걸고 뛰고 있는데 얘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들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총독부 애들하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노닥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갈등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좀 화가 나죠. 야, 어떻게 뭐라고? 우리 친일파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니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활동하는 거 우리가 다 이거 커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알고 얘기해. 사회주의는 아이고 그러시겠지. 니들이 목숨을 걸어봤어야 알지. 뭐 이러면서 갈등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번에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코민테른이요, 조금 이따 이 국고가 갑자기 깨져버려요. 이유는 뭐냐면 민족주의계의 배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살이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코민테른에서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지금 얘들하고는 역시 섞일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다. 얘들하고 있는 애들은 결별내라라는 지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쯤 돼가지고 잘 됐다라는 거지. 야, 우리끼리 다시 가. 얘들 깨. 안 그래도 짜증났어. 맨날 편한 건 지들이 다 하고 말이야. 우리는 목숨 걸고 뛰고 힘들고 말이지. 갈라쓰자. 막 이러면서 분열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회의, 그러니까 신간의 회의 두 차례 총회의가 열리는데 이때도 이제 결렬되면서 비타입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갈등이 조장된 상태에서 깨져버리죠. 그러면서 1931년 그래서 해소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통 단체가 깨졌을 때는 해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3자 혹은 이 단체 외부적인 요인으로 깨지는 것을 해체라고 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해체시켜버리는 것을 해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에는 해소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의의가 있죠. 3.1운동 이후 처음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했던 것은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 양가로 5번에 여성운동이 있는데요. 역시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근우회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우회 역시 1927년에 조직된 여성들의 민족유일당입니다.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단체가 근우회예요. 근우회를 만들기 전에 여성운동들은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조선 여자교육회, 여자청년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1927년에 이 모든 단체들이 이제 통합, 분합, 융합되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근우회예요. 이 근우회는요, 신간회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신간회는 남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민중단체, 합법단체였지만 하지 못했던 게 이제 여성들의 노동운동이라든가 여성들의 많은 운동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죠. 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다 근우회가 맡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간회에서 근우회와 신간회가 연락하면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좀 지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뛰어가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근우회의 다른 이름은 별명은 신간회의 자매단체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근우의 행동 강령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왼쪽 날개에 있는 근우의 근후, 근후, 기관지 근후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근후회를 낼 때 이게 근후라고 써 있는 이 기관지 신문이 나오고 그리고 여성들의 민족유일당이네 어쨌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근후회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신간의 자매단체였다라는 표현. 이것이 이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정치적인 민족운동을 봤으면 우리가 경제적 민족운동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 책에 보시면 즉각 독립에 대한 회의. 그래서 바로 독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즉각 독립이 힘들구나라는 회의에 빠지고요. 그래서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실력 양성을 하고 그 뒤에 독립을 하자.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이 주장이 되면서요. 그러면 실력 양성을 해보자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일단 자립하고 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기는데 자, 양거리 2번에 민족기업과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민족기업의 설립인데 자, 1920년에 이 일본 놈들이요 회사령을 철폐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죠. 그 일본의 자본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철폐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신고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일본 기업은 미친 듯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 민족 기업도 역시 많이 만들어지죠. 왜요?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기업과 민족 기업이 대립하는 이런 구도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구도로 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보자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민족 기업의 설립. 회사는 철폐돼서 신고제로 가죠. 기업번 활동해 보시면 경성방식 주식회사라는 김성수가요. 이 주식회사도 만들고요. 평양 메리아스 공장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고무신 공장 이런 것도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우리 민족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니은번의 한계에 보시면 일본 기업의 항상 열세입니다. 얘들이 훨씬 질이 좋잖아요. 물건의 질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 기업의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싸고 질 좋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자, 기억번 배경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 확대로 인해서 민족 자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민족 자본가들 중에서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일본이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가죠. 그러면 조선총독부와 관련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게 되면 우리가 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게 반민족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죠? 그래서 민족주의, 우리 민족 계열의 회사, 우리 민족 회사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물건이 후지더라도 우리 기업 거를 사서 우리가 우리 기업 거를 쓰고 그러면 이 민족 자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웬만하면 독립운동 자금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옷을 사고 우리 민족의 물건을 삽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자, 물산장려운동 나오면 1920년대로 푸시면 되고요. 자, 니은번 보시면 전개 어디에서? 평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이 물산장려운동이고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서울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 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자, 니은번 평양에서 조만식 주도로 물산 장려회가 발기가 되고요.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요. 디귿번 활동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리고 뭐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토산품 애용운동입니다. 우리 국산품을 쓰자라는 민족운동이죠. 근검 저축 생활개선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거죠. 자, 리얼번 결과 민족기업의 생산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자본가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얘들은 합법회사죠. 그러니까 회사니까 서류 같은 것도 총독부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독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누가?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은 저 봐라. 이 자본가들은 저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돈만 조금 있으면 부자가 되면 우리가 니네 이렇게 친일파 되라고 이렇게 해준 거야? 아니잖아. 독립운동 그 비용으로 독립자금으로 쓰라고 이렇게 해준 건데 이것들은 독립자금 한 푼도 안 내고 총독부하고 이렇게 술 처마시고 놀고만 다니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 물산장려운동도 잘 안 되게 되는 것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자, 그 끝부분에 보시면 사회주의 계열과 민중들이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중들이 외면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게도 물산장려 운동이었어요. 자, 양거로 3번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인데요. 요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민족 밀립대학 설립 운동. 자, 당시에 1920년대는 일본 놈들이요, 그 문화 통치라고 기반적인 문화 통치지만 문화 통치라고 표방을 해놓고 식민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우리 민족은 뭐만 가르쳐요? 실업 교육. 그리고 초등 교육.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노역을 할 수 있는 실업 교육, 중등 고등 교육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 교육회 라는 곳에서 1920년대 조선교육회가 총독부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대학교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들어주겠어요? 웃기는 소리.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러니까 교육회는 얘기하죠. 분명히 난 얘기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토달지 마. 난 분명히 니들한테 얘기를 했고 한번 자문을 구했어.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민중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대학교가 없으니 이렇게 무식한 것이고 여러분들 글자 압니까? 모르죠. 일본 놈들이 다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고급 교육을 해야 된다. 밀립대학교, 민족대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면서 모금 활동을 해요. 근데 이 모금 활동이 굉장히 전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기억번, 한국 내 고등교육기관의 부재, 총독부의 사립학교 설립 불허. 자, 니은번 보시면 밀립대학 기성회. 그래서 이상제가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어요. 기성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 기성회의 모금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자, 디귿번 결과 일본 놈들이요. 이걸 보더니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땅도 보고요. 이 땅에 우리가 건물을 올리자 이런 준비 과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총독부 이러다가 얘들 대학교 만들겠네. 가만히 있어보자. 왜 머리를 써야 돼요? 1920년대니까 그렇죠? 머리를 쓰자. 이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신 만들어줄게 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923년에 만들고 24년부터 입학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허가해줄게 라는 거죠. 극소수의 한국인, 뼛속까지 친일파만 100명 중에 1명꼴로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보면 자, 이거 누가? 우리 백성들이 모금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얼로 갈 것 같아요. 야, 모금을 하는데 보니까 대학교 만들었고 한국 사람들 야, 그러면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이렇게 되니까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게다가 이거 야, 먹고 살 게 없는데 뭐 자자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자, 2번. 그러니까 얘들이요, 이 친일파 양성하는 친일파 양성 대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할아버지가 경성제대 나왔다라고 하시면 조용히 계세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에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자, 농촌 계몽운동은요, 시험에 나오면 1930년대 초반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 농촌 계몽운동은 당시에 글자 모르고 숫자 모르는 이 문맹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놈들이요,
그 조선 교육령을 만들어서 한국말을 못 쓰겠었어요. 그리고 일본 말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맹자가 8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나 어디에 많겠어요? 농촌에 많죠. 그러니까 이 농촌에 많으니까 공부했던 지식인들과 학생들 이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농촌으로 뛰어가자. 아니 뭔 독립운동을 하려도 글자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로 할 수는 없고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일깨워주러 가자라고 하면서 지식인과 학생들이 농촌으로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1930년대 초반. 자, 이 모습을 보고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이 민족계통의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분하로도 운동, 그리고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 자, 한번 볼게요. 니은번에 보세요. 문자 보급 운동 1929년부터 34년인데 연도 필요 없다고요. 언제로 풀면 돼? 1930년대 초반.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 아래 보시면 문자 보급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글 원본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조선일보. 자, 그 디귿번에 보시면 분하로도 운동이에요. 분하로도 오른쪽 날개에 있죠. 분하로도는 뭐냐면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 뛰어가서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아일보는 분하로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시면 미신타파, 구습제거, 근검절약 이런 것들을 꾀하는 민족운동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자,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쭈 이것들이 뛰어가서 뭐하나 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그 강연을 하고 있어요. 막 천막 쳐놓고 여기에서 야학 이라고 해서 뭐 약 밤에 하고, 그리고 농촌 할머니들 기억, 니은, 디귿, 숫자 이거 1이에요, 2예요 이런 거 하면서 칠판 놓고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자, 일본 놈들 아쭈 이것들 봐라, 이거 막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일제가 탄압합니다. 리을번 조선 총독부가 농촌 진흥운동을 전개해요. 자, 농촌 진흥운동. 와, 선생님 이거 농촌 계몽운동, 농촌 진흥운동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혀 틀린 겁니다. 농촌 계몽운동은요 우리 민족운동이에요. 하지만 농촌 진흥운동은요 농촌을 뭐 진흥을 시키는 거잖아요. 왜 진흥시키겠어요? 1930년대 물자 조달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요 농촌을 진흥시키는 거야. 그래서 야, 뭐 뽑아내 그러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농촌 진흥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뺏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웃기지 마. 그래서 가가지고 막 약 막 다 두들패고 다 천막 찢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박살내버리는 것이에요. 이 농촌 진흥운동으로서 농촌 수탈 정책입니다. 총독부에서 시행한 농촌 수탈 정책이 농촌 진흥운동이에요. 운동자 들어가니까 좋은 거구나. 아니에요. 자, 문맹퇴치 운동도 금지시키죠. 그래서 문맹퇴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이대로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일제가 탄압을 하게 되는 것. 자, 2번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인데요. 그래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자, 1920년대 들면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1920년대 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소장료 인하, 그렇죠? 소장료를 낮춰달라라는 생존권 투쟁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1920년대 가면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근로시간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그 임금이죠. 임금도 올려달라라는 거죠. 요런 운동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1920년대 뭐가 들어가죠? 똑같이 사회주의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1920년대 후반에는 이때는 민족투쟁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민족투쟁.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920년대 후반엔 민족투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들어가면서 으쌰으쌰 하니까 단체가 커지고요. 그렇죠? 이들은 뭐 가지고 있어요? 쇠파이프 막 이런 거 몽둥이 갖고 있잖아. 그렇죠? 노동자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격화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익만 챙길 수 없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일본 놈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거 다 일본 놈들 제껴버리자. 이런
민족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에요. 그래서 소작쟁이, 노동쟁이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민운동은 암태도에서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자, 1923년부터 24년까지 있었는데, 자, 이 악덕지주, 암태도에 악덕지주가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식민지주로서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당시에 소작률을 80%를 내먹었어. 그러니까 이 그 소작이는 20% 가져가는 거죠. 그것도 뭐 빼고 하면 10%나 가져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덕지주죠. 그때 사회주의 청년 서태석이 이 암태도 소작쟁이 장으로 찾아갑니다. 제가 서태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이 어린 놈이 뭐 어떤 생각인데 저를 한번 믿고 제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죠.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죠. 야, 막 악덕지주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사회운동이 전개가 되니까요. 전국의 이 소작쟁이,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막 편지 보내고 러브레터 보내는 거지. 막 보내고 막 먹을 거 막 보내고요. 막 지원금이라고 해서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지원을 해요. 결국에 1년여 동안 투쟁을 거친 끝에 이 80%를 40%로 인하하는 이 쾌거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노동운동은요. 1929년으로 갑니다. 1929년에 가면 이 원산 지역에 노동자 총파업이 있어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인데 1929년 상황인데요. 이 원산 지역에 라이징선이라는 석유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석유회사에 이 노동자로 일했던 이 한국인 근로자가 조금 쉬고 있었나 보지. 조금 힘들어서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감독관 있죠. 이거 농땡이 피네. 야 빨리 일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쉬었다 합시다. 우리 사람인데 이것이 말대꾸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구타를 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타를 난 이 감독인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원산 지역에 있었던 원산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석유회사에서 일본 놈이 아무 이유 없이 한국 사람을 구태했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개나 돼지냐 이렇게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산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공장 때려부시고 막 이렇게 됐었던 엄청난 투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1920년대 초반, 이 초반과 후반. 그래서 1920년대 농민운동 초반의 농민운동은 뭡니까? 소작류 이런 것처럼 생존권 투쟁이었다면 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항일 민족 투쟁으로 가고요. 이들의 30년대로 가면서 비합법적으로 돼버립니다. 일본 놈들이 인정을 안 해요. 얘들. 왜냐? 격해지거든요. 그래서 무력 투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합법적 항일 투쟁으로 넘어가서 적색 노동운동, 적색 농민운동으로 빨간색 띠고 그냥 보면 다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길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음 단원 들어가겠습니다.